예, 자, 21강 제54의 기출문제 중에서 나머지 뒤에 세 문제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문제 4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서 이제 오류 또는 이런 거를 정정해라.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8월 8일 날 나은전자에서 컴퓨터 비품으로 처리했습니다. 구입하면서 법인 신용카드, 힘찬카드로 계산한 것을 착오로 법인 체크카드, 힘찬 은행으로 계산한 것으로 메인 매출 전표에 회계 처리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메인 매출 전표 입력했다라는 거, 비품 구입했다는 거 이건 아는데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 차이점 요거를 확실히 구분해야 분개를 할 수 있겠죠. 자, 요즘 신용카드가 1억 장, 체크카드가 1억 장 발매되었다 합니다. 신용카드는 점점 줄어들고 이게 뭔 차이일까요? 저도 이제 체크카드 하나만 쓰는데, 자, 대한민국 속담에 공짜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그러죠. 이거 외상으로 사는 겁니다, 일종의. 돈은 나중에 후불제로 갚는 거예요. 근데 체크카드는 바로 통장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잔액이 없으면 못 쓰는 거죠. 저도 체크카드 하나만 쓰는데, 자, 요 체크카드는, 요 신용카드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요. 왜냐면 아직 뭔가를 구입했는데 돈은 아직 안 갚은 거니까. 미지급금. 근데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거, 그냥 통장에 인출한 거나 마찬가지. 지금 한번 요 8월 8일을 제가 조회를 해봤습니다. 조회하면 요게 떠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고요. 카드로 구입했고, 컴퓨터 구입 145만 원, 부가세 14만 5천 원 해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4만 5천 원, 그 다음에 비품 14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면 보통예금 통장에서 159만 5천 원 빠져나간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신용카드로 산 거다. 그러면 신용카드로 요거를 바꿔줘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보통예금을 미지급금으로 해서 거래처는 어디예요? 힘찬카드가 아니고 힘찬은행으로. 힘찬은행을 힘찬카드로죠. 거꾸로 이야기했네. 보통예금 힘찬은행에서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요거를 힘찬카드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개하면 지금 현재는 차변에 비품 145만 원, 부가세 대금 14만 5천 원, 보통예금 힘찬은행 159만 5천 원 돼 있는데, 자, 요거 차변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이 아니고 뭐예요? 카드로, 신용카드로 하면 아까 미지급금으로 바꿔준다 그랬죠. 그리고 힘찬 카드 해서 159만 5천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제가 이 힘찬하니까 제 이제 조카뻘 되는 친구 하나가 이번 결혼했지만 어릴 때 이름이 힘찬이었어요. 근데 집안이 어떻게 몸이 다 안 좋았나 이름을 힘찬이라고 지어놔가지고 문제는 이게 성인이 되니까 이게 놀림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개명을 했는데 하여튼 그 부모들 그 애 이름 지을 때 그 자기 자식을 장래를 생각해서 이름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는 또 출제 오류. 이 54회가요.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계속 오류들이 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류가 많은 문제였는데 출제위원들 요거 대폭 교체해야 됐을 것 같아요. 자, 이 뭐가 오류인가 해서 제가 이걸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원래 문제 2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주식회사 부평의 외상 매출금 290만 원을 회수하면서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거래처를 부천으로 입력하였다. 자, 부평의 외상 매출금 회수하면서 이걸 부천이라고 했다. 그럼 부평으로 고쳐주면 되는데 금액이 290만 원인데 여기 860만 원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 버리니까 금액을 860만 원 회수하면서 근데 이 두 가지를 아마 해놔가지고 요거를 아마 고쳐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출제 오류로 해서 아마 전부 다 맞은 걸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참고로 그냥 보여준 겁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갈게요.
10월 12일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 150만 원 중 100만 원은 영업부,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업무용 차량 구입과 관련한 취득세, 차량 구입과 관련한 취득세는 차량 가격에 포함시켜야죠.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분기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차변에 세금과 공과 150만 원 해놨어요. 대변에는 현금 150만 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냐? 지금 요 15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취득세다. 50만 원은 세금과 공과가 맞습니다. 50만 원 맞아요, 요거는. 그래서 100만 원은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산 증가로 봐야죠. 자산에 포함해야죠. 자산 포함. 그러면 차변에 요 150만 원, 지금 일반 전폐 입력인데 요거를 삭제를 해서 다시 입력하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입력할 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다시 삭제를 하고 수정 후에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 50만 원은 그대로 두고요. 100만 원은 차량 운반구. 자, 100만 원. 자산 증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의 현금 150만 원은 마찬가지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요. 새로 입력하는 게 빠를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자, 됐고. 그 다음 문제 5번. 결산 정리 사항입니다.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예금된 정기예금에 대하여 당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하다. 자, 수익이 예상 및 이연. 자, 금액을 계산해야 돼요, 우리가. 예금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예금 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4, 15, 16, 3년이고 이자는 10%. 야, 요즘 이렇게 이자 많이 준다 그러면 좋죠. 오늘 보니까 금리 인하 발표했던데 1%대입니다. 이제 1.75%인가. 자, 월날 계산할 것 이자 지급일은 연 1회 매년 3월 31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산정리사항이니까 이게 12월 31일이죠. 자, 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5천만 원에 대해서 연 10%면 곱하기 0.1이죠. 그러면 연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인데 지금 4월 1일부터 가입을 했어요. 3월 31일까지 기준으로. 그러면 금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지금 봤을 때 4, 5, 6, 7, 8, 9, 10, 11 해서 9개월, 12월까지 9개월치는 이자를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내년 3월 31일에 받습니다. 1년치 이자 500만 원을. 근데 이 중에 9개월치는 이미 원래 이자죠. 원래 장부에 적어야 되는 이자입니다. 돈은 내년에 들어오지만. 그래서 요 5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1년 중에 9개월치는 올해 거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금은 5천만 원 했고 연 10% 이자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연 10%면 1년에 500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4월 1일부터 올해 2013년 12월 30일까지 9개월. 요 이자는 돈은 아직 안 들어왔지만 내년 3월 30일에 들어오겠지만 올해 이자다. 그래서 1년 12개월분의 9개월치. 자, 이거 계산하면 곱하기 하면 얼마가 나와요? 375만 원. 요거는 돈 안 들어왔지만 원래 이자로 장부에 적어줘야 된다. 수익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자, 이자 수익이 발생해야 대변에 적어야 되겠죠? 이자 수익 375만 원. 자, 이렇게 해주고요. 차변에는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미수 뭘? 수익을. 어떤 수익? 이자. 이건 이자입니다. 자, 미수 수익 375만 원. 그러면 미숫자 들어가면 미수금처럼 이건 자산 증가가 되는 거죠. 자산 증가. 수익이 발생. 그러면 돈 들어온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2번. 전산에게 2급 수준의 문제가 1급에 이렇게 나와줬어요. 요 합격률을 내가 조회하지 못했는데
이거 참 틀린 문제 다 맞는 걸로 처리해주고 전산회계 2급 수준의 문제 갖다 놓고. 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1급에 맞게끔 더 쉽게 가겠습니다. 일단 합계잔액시산표 조회해보면 여기 외상매출금 잔액 2억 3천만 원 있네요. 외상매출금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외상매출금 잔액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각각 1% 대손충당금 설정하다. 그럼 곱하기 0.01. 그러면 동그라미 두 개 딱 없애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230만 원입니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그 보충법이니까 빼줘야 되겠죠.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거머리 대손충당금 78만 원 빼줍니다. 자, 이거 얼마 나올까요? 계산 자 미리 해놨습니다. 152만 원. 그 다음에 이번엔 받을럼. 자, 잔액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받을럼 여기 3억 5,200만 원. 3억 5,200만 원. 마찬가지 곱하기 0.01. 그러면 352만 원. 마이너스 받을럼 밑에 대손충당금 자 거머리 245만 원 있습니다. 5만 원 빼버리면 어문 부도가 안 나고 잘 많이 회수됐나 봐요. 그래서 107만 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전폐 입력 분기할 때는 차변에 뭐 결차, 결대 해가지고 차변에 대손상각비 두 개 합친 금액 259만 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받을럼 대손충당금 이렇게 분기해주면 됩니다. 근데 1급은 2급에 없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그 메뉴가 있어요. 거기 가서 그냥 요 금액을 그냥 입력해줘 버립니다. 자, 여기 볼까요? 판매배 관리비 안에 여기 대손상각해서 외상매출금 받을럼이 있습니다. 제가 입력을 미리 해놨습니다. 아까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은 요거죠. 152만 원. 받을럼 대손상각비는 대손충당금의 대손상각비 107만 원. 요거 두 개 입력하면 요 합계금액이 자동으로 뜹니다. 입력하고 그다음 자, 요쪽에 보면 전표 추가 F3 키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얘 누르면 결차, 결대,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통일하겠어요. 1급에서는 결산자료 입력 가서 아까 계산한 금액 입력해줘서 전표 추가 해서 yes 딱 누르면 됩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입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문제 6번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세 문제인데 201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이 영세율 과세표준 얼마인가? 영세율이고 그리고 과세표준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장부는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쪽에 맨 위에 그 오른쪽에 거 눌러가지고 거기에서 부가세 신고에 대한 거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럼 이런 쫙 떠요. 그 다음에 이제 찾기 들어갑니다.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게 매출, 매입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그 다음에 매입세액.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뭐 산출세액 나오고 뭐 기타 공제할 거 공제해서 예정 누락분 있으면 추가하고 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영세율 과세표준 얼마인가? 자, 매출세액 중에서도 요 생매산서 발급분, 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뭐 우리 많이 배웠죠? 현과 카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영세라고 나옵니다. 영세. 그래서 영세 생매산서는 발급합니다. 영세도. 자, 국내 그 수출 대행업체에 우리가 생매산서를 발행하잖아요. 영세 0%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영세 매출세 과세표준 금액은 2억 2,155만 원. 요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뭐 예정신고 기간 어쩌고저쩌고 나왔고
그리고 날짜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 1기 예정 신고는 1월부터 3월. 1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4, 5, 6, 6월 말. 그 다음 2기로 넘어갑니다. 7월 1일부터는 또 예정 3개월, 확정 3개월 해서 1년에 예정 2번, 확정 2번. 자, 요거 날짜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과세표준 중에서도 매출세액 중에서도 영세 과세표준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자 2억 2,155만 원. 자, 요거 입력해 주면 된다는 거 됐고요.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이 조회 문제는 어떤 장부를 찾느냐가 가장 키포인트인데 2번 문제인 경우에 2013년 5월과 6월 두 달 동안이 현금 유입액은 얼마인가? 현금에 관련된 유입액이면 장부를 드실 수 있는 게 현금 출납장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말고 그리고 수정 하나 할게요. 오타. 이거는 제가 오타가 아니고 요 시행한 한국세무사회에서 정답에 가보면 월계표 또는 현금 출납장 조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월계표 가서는 5월과 6월 월별로 해서 안 나옵니다. 1월계표는요. 현금을 뺀 나머지 이렇게 당좌자산 묶어서 나와버려요. 그래서 현금 출납장으로만 이걸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현금 출납장 가서 자, 현금 출납장입니다. 5월 1일부터 6월까지니까 두 달 동안이니까 5월 1일부터 6월 30일 딱 치면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오고 5월 달 여기 5월 뭐 위에 지금 잘렸습니다.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1일부터 있어요. 여기 월계 1억 275만 6천 원 있어요. 그다음 6월 달 거 6월 1일부터 해서 맨 밑에만 제가 잘랐습니다. 그래서 월계 여기 월계 6월 달 월계에서 4,991만 8천 원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아참은 좀 서두르다가 보면요. 이게 조회하는 문제가 뒤쪽에 있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서두르다 보면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이 요거겠지. 여기 밑에 보면 4억 9,100 뭐 75만 4,600원 있습니다. 이거 했다가는 그냥 틀립니다. 이 두 달치 합계가 아니고요. 요거는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전체 누계를 말하는 겁니다. 1, 2월이면 뭐하는데 맨 위에 가보면 전기월이 있어요. 맨 위에 보면. 그 지금까지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누계이기 때문에 요거 속지 말고 요 5월달 월계, 6월달 월계 요거 두 개만 계산기로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억 275만 6천 원에 4,991만 8천 원 더하면 1억 얼마가 나오나? 1억 5,267만 4천 원. 1억 5,267만 4천 원. 자, 요 금액만 5월, 6월 현금이 들어온 거 여기 입금. 요것만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밑에 전체 누계를 가지고 입력하는 그런 실수 안 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외상매출금 발생액이 가장 큰 월과 그 월이 외상매출 발생액 총액은 얼마인가? 자, 외상매출에 대한 거는 물론 거래처에 대한 거는 거래처 원장을 뒤지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거래처가 아니고 외상매출 발생액, 외상매출금 증가. 그러면 외상매출금 계정에 대한 거죠. 거래처가 아니고. 그럼 요거 또 월별로 찾아야 되고 요거를 할 수 있는 게 뭐 시산표도 아니고 월계표도 아니고 월계표는 또 일일이 하나씩 매월 다 쳐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한꺼번에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계정별, 특정 계정에 대한 건 계정별 원장 들어가면 쉽게 한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 그래서 총계정 원장 딱 들어가면요. 여기 들어갔습니다. 자, 날짜 입력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계정 과목을 치게 돼 있어요. 108번이죠. 외상매출금. 108번에서 108번까지. 하면 계정 과목 중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것만 이렇게 딱 뜹니다. 그러면 봐요. 1월 달 차변대변이 있는데 외상매출 발생액이니까 외상매출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외상매출금 증가 차변이죠. 외상매출금이나 자산 증가. 그래서 1월 달에 요 전기 2월 7천만 원은 작년에
외상으로 팔아서 아직 수급 못한 걸 말하는 거고 1월 달에는 1,395만 원,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딱 있고 총 작년 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1억 6,166만 6천 원. 이거 많으면 자산이 많은 거니까 좋은 거다 하는데 외상 매출이 많다는 건 좀 불안한 거죠. 자금 회전이 빨리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그 월이 외상 매출 발생 총액은 얼마인가? 가장 큰 외상 매출 발생 6월이죠. 아, 3월. 자, 그러면 큰 월과 이 두 개를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답안 저장 딱 눌러보면 칸이 두 개 있어요. 몇 월 하면 3월. 금액은 6,823만 4천 원. 6,823만 4천 원. 두 개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다 됐고요. 요 54회는 어쨌거나 조금 한국 세무사에서도 애먹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하도 문제들이 많이 틀리고 난이도는 뭐 그저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류가 생긴 것들이 다 어려운 문제들만 오류 생겨가지고. 자, 54회까지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 이제 53회부터 해서 이제 쭉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강의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